안녕하세요. 호기심 연구소의 안유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예수라는 꼬마 과학자 공룡 패턴 에코백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난 주제인 공룡은 오랜 시절 모두 멸종해버려서 실제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사라져버린 공룡을 만날 수 있는지 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공룡을 만나고 싶다면 글 임종덕, 그림 한호진, 출판사는 웅진다책입니다. 아주 먼 옛날 지구에는 수많은 공룡이 살고 있었어요. 트리케라톱스와 앙킬로사우루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리고 공룡 가운데 가장 힘이 센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온통 공룡 세상이었지요. 하지만 살아있는 공룡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룡은 사람이 지구에 생겨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공룡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공룡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한 게 많지만 공룡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공룡이 땅에 남겨놓은 흔적을 찾는 거예요. 공룡을 만나고 싶은가요? 좋아요. 내가 알려줄게요. 나는 공룡 탐험가예요. 1. 공룡이 살던 곳을 찾아간다. 나는 공룡 뼈를 찾기 위해 탐사팀을 꾸렸어요. 우리 팀은 8명이에요. 모두 공룡을 연구하는 과학자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탐사할 곳은 미국의 몬태나주예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를 비롯해 꽤 많은 공룡 뼈가 나온 곳이지요. 공룡 뼈가 많이 나왔다는 건 곧 공룡이 많이 살았다는 증거니까 땅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공룡이 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2. 작은 것도 눈여겨본다. 이 넓은 땅에서 공룡뼈를 어떻게 찾을까요?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땅을 보며 걷고 또 걷는 거죠. 공룡뼈는 밖으로 나오면 햇빛과 바람 때문에 색깔이 변하고 잘게 부서져 돌과 섞이기도 해요.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걷다가 뼈처럼 생긴 게 있으면 땅을 파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걸어도 뼈 조각 하나 못 찾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운이 좋으면 금방 찾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3. 본대로 정확하게 기록한다. 내가 찾은 작은 뼈 근처에는 다른 뼈도 묻혀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삽과 망치를 들고 모였어요. 삽으로 주변의 흙을 팠더니 돌에 묻힌 뼈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돌에 작은 정을 대고 망치로 두드렸지요. 그런 다음 붓으로 살살 털어냈어요. 나는 뼈가 어디에 묻혀 있었는지 적고 뼈가 놓여 있는 모습을 종이에 그렸어요. 그래야 나중에 연구실로 옮겨도 뼈가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었는지, 공룡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4. 끈기를 기른다. 땅에서 파낸 공룡뼈를 연구실로 옮겼어요. 공룡뼈에는 흙과 돌이 잔뜩 붙어 있는데 기계를 이용해 조금씩 떼어내죠. 이 기계는 원래 치과에서 이를 치료할 때 쓰려고 만든 거라 아주 좁은 곳까지 긁어낼 수 있어요. 뼈가 상하지 않게 좁쌀만큼 조금씩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작은 뼈 하나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몇 달씩 걸리기도 해요. 끈기가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5. 퍼즐을 잘 맞춘다. 돌을 다 떼어내고 나니 뼈 조각만 남았어요. 이 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뼈 조각을 맞춰보면 알 수 있죠.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뼈 조각도 원래 자리를 잘 찾아서 맞춰야 해요. 잘못하면 엉뚱한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 맞추고 보니 뼈가 아주 넓적하네요. 이 정도로 크고 특이하게 생긴 뼈는 머리에 장식뼈밖에 없어요. 머리에 커다란 장식뼈가 있는 공룡이라면? 우리가 찾은 건 바로 트리케라톱스예요. 6. 질문을 많이 한다. 트리케라톱스는 몸 길이가 8m가 넘는 거대한 공룡이에요. 머리에는 기다란 뿔 3개와 커다란 장식뼈가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뿔과 장식뼈가 부서진 상태로 발견돼요. 트리케라톱스의 긴 뿔과 커다란 장식뼈는 왜 부서져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사고를 당한 걸까요? 뿔과 장식뼈는 트리케라톱스를 보호해줄 만큼 튼튼하지 않은 걸까요? 그럼 뿔과 장식뼈가 커다랗게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의 답을 찾는 일이 곧 트리케라톱스에 대해 알아가는 길이에요. 7. 부스러기도 다시 본다. 뼈에 붙은 돌을 다 떼어내니 엄청난 양의 돌과 흙이 나왔어요. 뼈를 찾아냈다고 바로 버리지는 않아요. 쓸모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 중요한 뼈 조각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큰 돌을 다시 살펴보고 작은 돌과 흙을 채로 걸렀어요. 작은 구멍 사이로 흙은 빠져나가고 돌멩이 몇 개만 남았죠. 그 중에 까맣고 반들반들한 것이 눈에 띄었어요. 트리케라톱스 뼈랑은 달랐죠. 자세히 보니 그건 날카로운 이빨 조각이었어요. 왜 이게 여기 있을까요? 트리케라톱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 살아있는 공룡을 상상한다. 나는 뼈를 보며 살아 움직이는 트리케라톱스를 상상해 보았어요. 트리케라톱스 뼈와 함께 다른 공룡의 날카로운 이빨 조각이 나왔어요. 게다가 머리의 장식뼈와 뿔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였고요. 그렇다면 트리케라톱스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공격을 받은 게 아닐까요? 트리케라톱스를 공격할 정도로 크고 힘센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밖에 없으니까요. 트리케라톱스는 힘겹게 맞서 싸우다가 죽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이 부러진 채 어디론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트리케라톱스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긴 뿔로 들이받았을까요? 9. 다른 동물을 보며 추측한다. 나는 머리에 뿔이 있는 다른 동물을 관찰해 보았어요. 트리케라톱스는 코뿔소처럼 크고 날카로운 뿔을 내밀고 돌진했을까요? 그랬다가는 뿔이 길어서 쉽게 부러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트리케라톱스는 진짜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긴 뿔을 휘두르며 겁만 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긴 뿔은 적과 싸울 때보다는 수컷이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 주로 썼을지도 몰라요. 크고 멋진 뿔을 자랑하는 술록처럼요. 긴 뿔과 커다란 장식뼈는 힘을 자랑하는 용도였을 거예요. 10. 자기만의 생각을 찾아낸다. 아직까지 트리케라톱스가 뿔과 장식뼈를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다른 공룡을 공격할 때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처럼 힘 자랑을 하는데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트리케라톱스의 뿔과 장식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다른 학자들에게 내 생각을 인정받아야 공룡에 대한 새로운 사실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룡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11. 공룡의 이야기를 듣는다.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꿈은 자신이 발굴한 공룡뼈를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랍니다. 뼈대를 세우고 뼈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공룡을 원래대로 되살릴 수 있으니까요. 트리케라톱스는 지금 긴 뿔을 뽐내며 박물관에 당당하게 서 있어요. 뼈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트리케라톱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보기보다 성질이 사나워. 조심하라고. 땅속 깊숙이 묻혀있던 공룡을 내 눈앞에서 만나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정말 신이 나요. 12. 마지막 12번입니다. 공룡을 정말 좋아한다. 공룡을 만나려면 무엇보다 공룡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몇 달 동안 땅을 파는 일도, 하루 종일 뼈 조각 하나만 들여다보는 일도 지겹지 않거든요. 어른이 되었어도 나는 공룡 인형을 모으고 공룡이 나오는 영화나 책을 찾아서 본답니다. 나는 다시 공룡을 만나러 떠나요. 이번에는 또 어떤 비밀을 알게 될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처럼 공룡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은가요? 끝. 자, 이렇게 사라져버린 공룡을 우리가 만나보려면 어떻게 할지 동화책에서 잘 읽어보았는데요. 이처럼 공룡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보고 박물관의 공룡 화석들도 관찰해보면서 상상해보면서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럼 기다리던 공룡 패턴 에코백 만들기를 하기 전에 어떤 기법으로 만들기를 해볼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책에서 보았던 화석 발굴 장면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엄청 크고 넓은 발굴지 현장에서 뼈 한 조각 한 조각 조심스레 발굴한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화석을 발굴하는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에서 동영상으로 보여줄게요. Dr. Grant, Dr. Sattler, we're ready to try again. 와,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발굴하다 보면 원래의 모양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화석 발굴지의 한 곳에서는 뼈 조각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발굴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사진으로 찍어 놓기도 한대요. 선생님은 이러한 장면에서 힌트를 한 가지 얻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장면일까요? 맞아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찍히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어지는 판화를 떠올린 것이에요. 바로 땅 혹은 판에 이러한 흔적이 만들어진 것을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연결시킨 것이죠. 공룡이 죽은 사체 위에 차곡차곡 퇴적물들이 쌓이고 그 공룡의 흔적이 나중에 나타나 화석으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판화도 판에 내가 남기고 싶은 흔적들을 판으로 만들어 그림으로 만날 수 있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을 만드는 것이 판화입니다. 울퉁불퉁한 판 위에 잉크를 묻히고 그 위에 종이를 옮기고 화석이 생겨질 때의 압력처럼 종이 위를 꾹 눌러주면 종이에 판의 모양이 찍혀진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판화의 방식 중 하나인 간단한 스텐실 기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판을 이용해 공룡을 재현해 보도록 할까요? 공룡 키트 안에 에코백을 조심히 꺼내주세요. 자, 여러분. 미리 받았던 이 예수라는 꼬마 과학자 공룡 키트 상자를 모두 준비했나요? 한번 선생님도 열어볼게요. 와, 이 안을 열었더니 코리아 케라톱스가 그려진 하얀 상자와 에코백이 나왔네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선생님과는 에코백 만들기를 할 거예요. 코리아 케라톱스 라이팅 박스 만들기는 코리아 케라톱스 영상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잘 예쁘게 넣어놓고 우리는 에코백만 준비합니다. 자, 에코백을 조심스럽게 한번 펼쳐볼게요. 이 에코백은 끈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행성과 같은 화성의 행성과 같은 주황색이네요.
준비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안에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공룡이 그려진 판 3개와 물감, 그리고 스펀지가 있어요. 가방 안에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다가 버려진 이면지나 또 저는 깨끗한 종이에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깨끗한 종이를 준비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에코백 만들기를 해볼게요. 에코백은 나중에 예쁘게 우리가 공룡을 찍어야 하니까 한쪽으로 치워놓고 아까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했던 종이들을 한번 앞에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감들도 포장지에서 한번 빼놔 볼게요. 자,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색깔이 4가지 색깔이 들어있네요. 선생님은 주황과 핑크색, 그리고 노란과 파란색을 이렇게 두 개 같이 섞어서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먼저 주황색하고 분홍색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핑크 뚜껑을 열면 물감이 나오겠죠? 조금 짜줍니다. 그리고 조금 옆에 또 주황색 물감도 짜줄게요. 그리고 이 스펀지를 이용해서 물감을 톡톡톡톡 찍어줍니다. 이때 너무 많이 찍어서 옆으로 삐져나가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자, 핑크 물감을 먼저 잘 펼쳐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판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그 판을 미리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준비해 놓았어요. 자, 잘 잉크가 묻었는지 확인하고 테이프로 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곳을 잘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판 위에 구멍이 난 곳에 콕콕콕콕 찍어줍니다. 화석이 생길 때의 압력처럼 꾹꾹꾹꾹꾹꾹꾹 생각하면서 한번 눌러줘 볼게요. 자, 핑크는 이만큼 한번 묻혀보고 이번엔 주황색 물감을 콩콩콩콩 또 잘 펼쳐서 꼬리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주황색과 자연스럽게 섞여지게 하면 예쁜 색깔이 섞이게 되겠죠. 우리는 공룡을 도마뱀 색깔과 같다고 다들 추측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색깔이었을지 과학자들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색깔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다 된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선생님이 판을 조심스럽게 들어볼게요. 와, 판을 들었더니 예쁜 그림이 판에서 새겨져 나왔어요. 연습을 한 후에 판을 옆에 조심히 놔줍니다. 연습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에코백에 직접 한번 인쇄를 해볼게요. 자, 공룡 그림을 선생님이 작은 공룡 하나와 큰 공룡 2마리를 넣어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디자이너가 되어서 에코백 위에 예쁘게 패턴을 만들어 볼 거예요. 판화의 장점은 같은 그림을 여러 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작은 공룡 그림과 큰 공룡 그림을 이용해서
엄마 공룡, 아기 공룡을 만들어 봐도 좋겠죠? 혹은 뒤집어서 이렇게 마주본 공룡을 한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까 연습했던 작은 트리케라톱스 공룡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물감을 또 조금 짜준 후에 톡톡톡, 그리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쪽을 살짝 고정해 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또 아까처럼 연습했던 것처럼 주황색 잉크도 같이 묻혀줍니다. 자, 친구들, 이 물감은 아크릴이라는 물감이에요. 이 물감은 피부에 묻어지면은 손으로 씻어서 잘 닦이지만 옷에 묻으면 잘 안 닦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고요. 이 에코백에는 예쁘게 인쇄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살짝 조심스럽게 판을 들어주면 와! 예쁜 아기 트리케라톱스가 그림이 생겼네요. 이번에는 엄마 트리케라톱스를 한번 아기와 마주보고 있게 만들어 줄게요. 또 한쪽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해 줍니다. 엄마는 얼굴 부분을 한번 주황색 물감으로 먼저 해줘 볼게요. 톡톡톡톡 가볍게 잉크를 묻혀줍니다. 이때 테이프로 고정은 했지만 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그림을 선명하게 찍어낼 수 있겠죠? 핑크와 주황이 만나는 부분은 잘 두드려줍니다. 자, 두근두근 판화의 매력은 바로 판을 이렇게 드러내 볼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조심스럽게. 짠! 와! 엄마와 아기 트리케라톱스가 이렇게 마주보는 그림이 완성됐어요. 또 친구들은 판이 3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사진 자료에 있는 친구들처럼 같은 공룡들을 반복해서 찍어내도 예쁜 에코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성! 선생님이 한번 매볼게요. 와우, 정말 예쁜데요? 우리 친구들도 예쁘게 만들어진 나만의 에코백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공룡알 화석산지에 산책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